거예요. 근데 청약과 승낙하면서 보기 전에요. 어제라 했다. 전번 시간에 배웠더니요. 약관법에 나온 기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이에요. 작년에 나왔던 약관이에요. 알겠죠? 자, 문제 한번 보시면은요. 자, 고객에게 여기 뭐라 나왔죠? 뭐하게? 부당하게. 부당하게란 말이 있죠. 그럼 부당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은 뭐다? 불공정 약관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알겠죠? 이번요.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죠. 그럼 누구한테 불이익하게? 작성자한테 불이익하게. 누구한테 유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그래서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이 말이죠. 작성자한테 불이익하게. 그 다음에 3번 보통 거래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해석하죠. 그래서 공정에서 우리 아까 봤죠. 그래서 이게 5조거든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4번은요. 부당하게. 부당하게 그럼 뭐다? 불공정이죠. 불공정 약관이죠. 그래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맞는 거죠? 앞에가 무슨 말이 있어요? 부당하게란 말이 있잖아요. 자, 5번은요. 보통 거래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 체결자에 의해서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주관적으로 아까 우리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해석하죠. 그래서 누구한테나 다르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통일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이것을 통일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석한다?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객관적, 통일적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이죠. 이렇게요. 작년에 이제 우리가 약관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와서 아마요 올해는요 당장요 2번 다시 나오기는 계속 약관이 연속해서 나온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건 A, B, C급을 따지면 이제는 약관이 C급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약관이라는 것이 문제가 나서 5번이요 정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계약의 성립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청약의 유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하죠?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한다? 승낙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청약의 유인은 내 집 살래 이것이고요. 청약은 1억 원에 살래 이 말이죠. 이게 말이 완전 다르죠. 내 집 살래 그러면 한번 와볼래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청약 유인은 열차 시간표, 특히 구인 광고 또는요 임대 광고, 그 다음에요 상가 분양 광고, 이것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고요. 청약이라는 것은 뭐죠? 내 집을 1억 원에 살래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구체적, 확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청약한다?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죠. 그럼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누구죠? TV, 홈쇼핑 같은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가장 대표적인 게 정찰제. 그런데 요즘은요, 예전에는 이것이 의미가 있었죠. 요즘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정찰제 판매를 하잖아요. 우리가 쿠팡이나 이런 거 들어가도 다 가격이 딱 돼 있고 깎아달라고 전화해도 되지 안 해죠? 안 해주죠? 알겠죠? 그래서 정찰제다. 이런 것을 뭐다? 청약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는 자판기 있죠. 자동 판매기 보면은요, 캔 있죠. 캔 음료 1,000원이라고 딱 돼 있죠. 1,000원. 그러면 900원 넣으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1,000원으로 뭐 하고 있다? 청약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또는요 택시라든가 버스가 승강장에 정차를 하죠. 그것은 뭐다? 청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요 청약은 뭐죠? 의사표시죠. 청약을 하는 의사표시는 뭐다? 법률 사실이죠. 법률 사실. 이것은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알겠죠?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승낙은요, 승낙은 누구한테 한다? 특정한 청약자에게. 특정한 청약자한테 하는 게 승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승낙도 의사표시로서 뭐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자,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다. 구체적 확정적. 그런데 상대방은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을 해도 관계가 없다. 자, 이 계약의 성립이죠. 계약은 갑하고 하고 있잖아요. 갑이 청약이고 을이 승낙을 하죠. 그러면 일치하죠. 여기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계약에서 격지자가 있고 대화자가 있죠. 우리가 격지자라는 것은 거리가 떨어져 있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분하고 나는 뭐죠? 대화자죠. 만약에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좀 전화한다 그럼 뭐예요? 대화자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낸다 그럼 뭐예요? 격지자죠. 알겠죠? 격지자는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 승낙은요 발신주의죠. 그런데 대화자는요 청약과 승낙이 둘 다 뭐다? 도달주의죠. 그래서 우리는 원칙으로 청약은 봐봐. 그러면 청약은요 어느 것을 보나 청약은 무조건 무슨 주의예요? 도달주의예요.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라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다.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발신. 그래서 여기요 격지자 간에만 승낙이 발신이지 대화자 간의 승낙은 도달이에요. 조심해야 돼.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111조 제1항에 의해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청약의 구속력이죠. 우리가 계약의 청약은 뭐죠? 봐봐,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뭐라고? 청약은 처리하지 못해.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방금 청약은 무조건 무슨 주의라고 그랬죠? 도달이죠. 그러니까 청약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도달했다는 거예요. 도달하면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처리를 해야 된다? 도달하기 전까지 처리한다.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가 승낙기간을 정한 것이 있죠. 그럼 법조문 지금 보고 계셔요? 그냥 있으면 어떻게, 법조문 줬잖아요. 알겠죠? 법조문 여러분 여기 보면 어디냐면 지금 46페이지 47페이지 보면 지금 법조문 이거 나왔죠. 자, 528조 이렇게 527조 나왔고 528조 있잖아요 법조문에. 여러분 보시면 법조문 보시면요, 엄청나게 고생해서 써놨다는 것이 쫙 보여 안 보여? 약간 보이죠? 오케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게 나니까요. 자, 보시면요 자, 528조요. 웃으니까요 내가 더 이상하네요. 자, 528조는요 승낙기간을 정한, 잘 봐봐, 528조하고요 우리가요 529조를 한번 보자 말이죠. 자, 법조문 두 개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528조는 승낙기간을 정했죠. 529조는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을 할 때는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할 수도 있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청약을 할 때는 승낙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된다. OX, X, 그건 틀린 것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 보고 우리가 대화자는 필요 없고 격지자만 가지고 따지. 격지자에서 청약은 무슨 주의죠? 청약은 도달주의죠. 승낙은 무슨 주의죠? 승낙은 발신주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승낙을 해야지,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청약은 나한테 도달해야 되는데 승낙은 내가 발송하면 그때가 승낙이고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잠깐 이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뢰하는 사람한테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해가지고 2월 1일 편지를 발송을 하죠. 발송을 하게 되면 이것은 청약이 아닌 거예요. 청약은 뭐가 청약이냐?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청약이에요. 그런데 이 청약이 언제 도달했다? 2월 5일 날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럼 도달하면은 이제 이것을 청약이라고 하고, 도달했으니까 뭐를 못한다? 철회하지 못해요.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뭐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이것이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 의뢰한 사람이 승낙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승낙을 해 이렇게 하겠죠. 그럼 2월 15일까지 승낙해, 이 말은 승낙기간을 정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요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기간 안에 승낙해라 이 말이죠. 이 기간 안에요. 됐죠? 자, 이 기간에 승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죠. 그럼 여기서 편지를 언제 보내는 거지? 이 사람이 2월 5일 날이니까 2월 7일 날 편지를 발송을 해. 일단 2월 7일 날 발송을 하면은 이 승낙이라는 것은 발신주의니까 발송했을 때 승낙으로 보고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알겠죠? 승낙을 발송했어요. 봐봐, 승낙을 발송했을 때 성립. 그래서 낙성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성계약의 반대가 뭐냐? 요물계약이거든요. 요물, 낙성계약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2월 7일 발송한 승낙이 이 기간 안에 2월 15일 안에, 여기요 2월 10일 날, 2월 10날 이렇게 도달을 해야 돼. 이 기간 안에 승낙이 발송되고 승낙이 도달하죠.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발송은 2월 7일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도달은요 2월 17일 날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2월 17일 날. 그러면 2월 17일 날 도달했다고 하는 것은 기간 안에 도달한 거예요?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거예요? 기간을 지나서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기간을 정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2월 15일이 뭐하면 지나면, 2월 15일이 지나죠. 지나면 어떻게 된다? 청약은 자동 소멸해. 청약은 뭐라 된다? 자동 소멸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은요 자동적으로 소멸해. 청약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청약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니까 우리가 승낙이라는 것은 청약이 살아있을 때 하는 걸 승낙이란 말이죠. 그런데 2월 15일이 지나면 청약은 없어지는데 그 다음에 승낙이 도달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승낙이 아니다? 아니죠.
이제 이것을 그러면 승낙이 아니면 우리가 2월 7일 날 발송하면 일단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서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이 안 한 것으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이 성립하려면 기간 안에 발송되고 기간 안에 도달하면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하는데 기간 안에는 발송했는데 기간이 지나서 도달하면은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봐버려요.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여기요. 승낙의 기간을 정했죠. 기간은 언제요? 2월 15일까지. 2월 15일까지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안에, 청약자가 그 기간, 이런 그 기간은 언제죠? 2월 5일부터 2월 15일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했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이죠. 왜요? 이 기간 안에 받지 못하면 청약은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청약이란 것은 존속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승낙 기간 안에 발송하는 것은 부족하고 그 기간 안에 도달까지 해야 된다. 도달까지. 그런데 만약에 늦게 도달하면 누구의 불이익이다? 편지를 보낸 사람. 그래서 승낙자의 불이익이 된다 이 말이고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요, 상당한 기간 안에 도달해야 돼요.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원래 이러면 승낙은 발신주의인데 여기서 발신이라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발송한 것이 도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갑이 받지 못하면 그때는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청약이, 알겠죠? 청약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럼요, 법조문에 보면 527조하고 528조 이것을 잘 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승낙이죠. 승낙은 뭐예요? 승낙은 갑이 청약을 2월 1일 청약이 도달했죠. 그래가지고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하라고 했어요. 2월 10일까지. 그런데요, 이때 의리요 승낙을 하죠. 언제요? 2월 3일. 그러면 2월 3일 날 발송하면 2월 3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2월 3일 날 발송했으면 이것이 2월 10일 안에 도달했을 것을 조건으로. 그런데요, 발송을 했으면 계약이 성립하죠. 낙성 계약이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이때 승낙이라는 것이 뭐냐? 승낙이라는 것은 일단 을이요, 갑의 청약을 받고 을한테 청약이 도달해야 돼. 그러면 2월 1일 날 도달했죠? 그런데 언제 승낙을 했어? 언제? 2월 3일이죠. 그러니까 갑의 청약을 받고 승낙을 했죠? 이걸 승낙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갑의 청약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갑의 청약의 내용과 동일해야 돼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에 사라 그랬죠? 그럼 나도 승낙을 얼마로 해야 돼? 1억으로 해야지 승낙이에요. 갑은 1억으로 청약했는데 나는 9천만 원으로 승낙을 했어. 승낙이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승낙 기간 안에 말했죠? 발송되고 도달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승낙 기간의 발송은 언제다? 2월 3일인데요 도달은요 2월 9일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언제 성립해? 2월 3일. 항상 발송할 때라니까요. 승낙은 2월 3일이고 도달은 2월 9일이다. 그러면 2월 3일 날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승낙을 할 때는 반드시 원칙적으로요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죠. 그런데 반드시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승낙의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만 때 있는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지금요 민법 조문이 나왔잖아요. 조문집이요 10,000원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이 조문집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10,000원을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다 안 산다 말도 없이 지금 막 강의하고 있으니까 급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은요 나중에 줄 심사로 어떻게 해요? 일단 책 가져와야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일단 책 가져오고 거기다 내 이름 썼다 이 말이죠. 산다 안 산다 말을 하고 돈 내놓고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냥 가져오면서 내 이름을 썼죠. 그러면 나는 그 책을 사겠다는 거예요?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겠다는 거죠. 사겠다. 알겠죠? 그래서 승낙의 의사표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원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해. 그것을 의사실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여러분요 승낙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승낙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송해라.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반송을 안 했어요. 그래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왜? 승낙할 의무가 없으니까. 이것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원래는 청약을 받고 승낙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나한테 청약이 있는 줄 내가 모르고 나한테 청약이 온 것을 모르고 내가 다시 청약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말한다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청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1억 원에 살래 그러면 1억 원에 살게 그래야 되죠. 그런데요 여기서는 조건이나 변경을 가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승낙 기간 안에 발송되고 도달해야 되는데
발송은 승낙 기간 안에 있는데 도달은 늦게 도달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을 말한다 연착됐다, 연착된 승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승낙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승낙의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말한다 의사 실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5가지 논점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자, 교차 청약이라는 게 뭐냐? 이런 말을 뉘앙스를 봐야 되죠. 교차 청약이라는 것은 청약이 크로스됐다 이 말이죠. 청약이 크로스됐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서 보시면, 자, 533조 법조문으로 봐. 법조문 보겠어요? 자, 당사자 간에 뭐라고? 가장 중요한 게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가 됐다. 그랬을 때는 양청약, 양청은 둘 다죠. 청약은 무슨 주의죠? 청약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 그래서 양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해. 그러면 양청약이 도달하면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늦게. 알겠죠? 자, 그럼 뭐죠? 여기 봐봐요. 갑이 을한테요 청약을 했어. 2월 1일 발송해가지고 1억 원에 사라고 을한테요 2월 5일 날 청약이 도달할 예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승낙을 한다는 게 뭐죠? 갑의 청약을 받고 승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의 청약을 받고 승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승낙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게 아니 갑이요 을이요 2월 5일 날 편지를 받으면 2월 6일 날 승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을은요 갑이 자기한테 청약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언제요? 2월 3일 날. 이 을이요 갑한테요 언제? 2월 3일 날. 내가 너 집 판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거 내가 1억 원에 살게, 이렇게. 원래는 우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청약을 받고 승낙하는 게 승낙이란 말이죠. 여기는요 2월 5일 날 을한테 청약이 도달할 예정인데 이 사람은 언제 했죠? 2월 3일 날. 너 집 나한테 팔라는 거죠. 너 집 나한테 팔아라. 언제요? 2월 5일 날. 아니 2월 3일 날. 그러면 청약을 받기 전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중간에 지금 갑이 을에 대한 청약과 을의 갑에 대한 청약이 지금 어떻게 해서 크로스가 됐죠? 이걸 교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도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그리고 을도 갑한테 1억 원에 팔래? 이랬단 말이죠. 1억으로 똑같죠? 이것을 동일한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 알겠죠? 이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크로스가 되면은 양청약이 도달해야죠. 그래서 을의 청약은 언제 도달할 예정이죠? 2월 5일. 갑의 을에 대한 청약은 2월 5일. 을의 갑에 대한 청약은 언제 도달할 예정이죠? 2월 8일.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2월 8일 이렇게. 2월 8일 이렇게. 2월 8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언제요? 2월 8일 이렇게. 2월 8일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이것을 그럼 봐봐요.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란 1억으로 동일해야 되고요. 양청약이 도달의 것은 둘 중에서 늦게 도달할 때 2월 8일을 의미하고 2월 8일 날 계약이 성립. 그래서는요 이것이 교차 청약인지 청약에 대한 승낙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을이 승낙을 할 때 갑의 청약을 받고 했느냐? 그러면 승낙이고, 갑의 청약이 온 줄 모르고 하느냐? 그러면요 교차 청약이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조건이나 변경이죠. 자, 534조로 봐 법조문. 자,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했죠. 그럼 조건이나 변경을 가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뭐한 것을 본다?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건이나 변경을 가면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자, 지금 갑이요 을한테요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하죠. 2월 1일 발송해서 을한테 2월 5일 도달했죠. 그러면 을이 그러면 승낙을 해야 되겠죠. 청약에 대한 승낙은 어떻게 해요? 청약이 도달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을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제 을이 언제 해야 돼? 2월 5일이니까 을은 그러면 2월 6일이나 2월 7일이나 승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을이 뭐라고 하냐? 을이 갑한테요 갑이 맨 처음에 자기한테 1억 원에 청약을 했는데 을은 갑한테 뭐라고 하냐? 2월 6일 날. 그러면 2월 5일 날 편지를 받았죠? 받고 나서 2월 6일 날 이 말이죠. 2월 6일 날 뭐란다? 을이 갑한테요 야 1억은 너무 비싸고 9천이면 내가 살게, 이래. 9천이면. 그럼 9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갑의 1억 원의 청약에 대해서 예스다 노다? 노죠? 그러면 갑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갑의 청약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냐? 갑의 청약은 소멸하는 거, 없어져 버려요. 그러고 나서 을이 갑한테요 얼마의 청약한 꼴이 되는 것이다? 9천만 원의 청약이죠. 그래서 이 편지가 2월 10일 날 도달해.
그러면 을이 갑한테 2월 10일 날 구천에 청약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으면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죠. 조건이나 변경. 그러면 갑의 1억 원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죠. 그 청약의 거절이다. 이 말이 뭐냐? 갑의 청약은 뭐가 된다? 갑의 청약은 소멸한다 이 말이죠. 소멸하니까 새롭게 을이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을이 갑한테 새롭게 구천에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 말은 갑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란 말은 갑의 청약은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새롭게 얼마에 대해서 청약한 것으로 본다? 9천, 이렇게 9천. 알겠죠?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봐봐. 이 사람이요 2월 5일부터 여기 2월 15일까지 승낙해줘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2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월 6일 날요 약 9천만 원이면 몰라도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요 갑이요 2월 10일 날 편지가 도달했는데 갑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요 아직 여유가 있잖아요. 2월 10일 날 도달했으니까 아직 여유가 있잖아요. 다시 이 사람이 뭐냐 2월 11일 날 다시 말하는데 알았어 그러면 내가 1억 원에 살게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2월 13일 날 도달했어. 2월 13일 날 도달했어 갑한테요. 그럼 이것이 1억 원이니까 여기 갑의 청약도 1억이니까 그럼 1억 원의 계약이 성립하는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한다. 알겠죠?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 보면 갑이 1억 원에 청약을 했는데 을은요 9천이면 살게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냐? 아무리 기간이 남아 있어도 갑의 청약은 없어지는 거예요. 갑의 청약은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기간이 남아 있어도. 왜? 그걸 우리 말한다. 그 청약에 대한 거절이다 이렇게 얘기해. 갑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을이 갑에게 다시 얼마에 청약한 것이다? 1억 원에 청약한 것이다 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갑의 우리가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갑의 청약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을이 갑에 대해서 새롭게 뭐 한 것이다? 청약한 것이다.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갑이 뭐를 하게 되면 예스를 하게 되면 계약이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안 볼까요? 갑이 을에게 1억 원에 청약했는데 을이 갑에게 9천이면 사겠다고 했다. 그 말은 갑의 을에 대한 1억 원의 청약을 거절했다. 그러면 1억 원의 청약을 거절하면 갑의 청약은 소멸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갑의 청약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요 동시에 을이 갑에게요 9천만 원에 새롭게 청약한 것이다. 9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요 을의 새로운 청약 9천의 청약에 대해서 갑이 뭐를 하게 되면 승낙 그러면 계약이 뭐란다? 성립한다.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요 연착된 승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연착된 승낙은요 530조예요. 그럼 연착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늦게 도달했다 이 말이잖아요. 거기 보면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뭐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아까 우리요 승낙은 뭐가 승낙이라고 했죠? 기간 안에 정해진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가 뭐라고? 발송하고 그 기간 안에 뭘 해야 돼? 도달하면은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렇게 했죠. 지금 여기는 연착이 됐다 이 말이죠. 연착이 됐다는 것은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2월 3일 날 발송을 했는데 그것이 2월 12일 날 도달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연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연착이 되면 계약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이 편지를요 2월 10일 안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게끔 2월 10일 안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게끔 2월 3일 날 편지를 발송했는데 우체국의 잘못으로 2월 12일 날 도달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제 보시면 자 갑하고라고요 갑이 청약을 하죠 2월 1일. 그래서 2월 1일 이렇게 을한테 도달해서 청약이 을한테 도달해서 도달이니까 도달했죠. 그래서 2월 10일까지 승낙이라 이랬단 말이죠. 2월 10일까지 갑이 을한테. 이때요 2월 3일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만약에 을이 발송했다. 을이 만약에 2월 1일 날 을한테 도달했죠. 그러면 청약은 2월 1일부터죠. 그러니까 이 을이요 2월 3일 날 만약에 승낙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언제 도달했다? 2월 6일 날 도달했어. 그러면 우리가 기간 안에 도달했잖아요. 기간 안에 발송되고 기간 안에 도달했죠. 그럼 언제부터 계약이 성립한다? 2월 3일. 언제? 2월 3일. 언제나 계약은 발송할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2월 3일 날 발송했는데 2월 11일 날 도달했어. 이거 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2월 3일 날 발송했는데 그럼 편지가 언제나 2월 10일 안에 도달해야 되는데 어떤 일인지 2월 11일 날 도달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2월 9일 날 발송했다. 그럼 당연히 2월 11일 날 도달하죠. 근데 여기는 2월 3일 날 보냈는데 2월 11일 날 도달했잖아요. 문제가 있어 없어?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갑은 을한테 당신이 2월 3일 날 충분히 기간을 두고 보낸 것 같은데 편지는 오늘에서야 도달했으니 그러면 청약은요 2월 10일까지만 청약이잖아요. 2월 10일이 지났으니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알려줘야죠. 그걸 말한다. 당신의 편지가 늦게 도착했다. 그것을 연착의 통지라고 그래. 여기 보면 2월 3일 날 발송했는데 2월 11일 날 도달했어. 너무 늦죠. 그것을 연착된 승낙으로서 원칙은 계약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이고 뭐로 한 걸 본다?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보지만 문제는요 여기서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로 봐봐. 528조 승낙의 통지가 승낙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보통 그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 보통 그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어떻게 됐다? 천재 우체국의 사정, 우체국의 사정으로 늦게 도착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뭘 한다? 편지가 연착됐다고 통지를 해야 돼. 알겠죠? 만약에 이때 연착됐다고 통지인데 만약에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여기 어떻게 봐봐. 연착에 통지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봐. 연착되지 아니한단 말은 기간 안에 편지가 망한 걸로 본다?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계약을 언제 성립한다? 계약을 언제? 승낙의 통지가 뭐가 될 때? 발송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한번 볼까요? 여기요. 2월 3일에 승낙의 의사표시 발송했지. 2월 3일 날. 그럼 우리나라 어디에도 2월 10일 안에 충분히 도달하잖아요. 2월 3일 날 발송해서 2월 11일 날 도달했어. 그럼 문제가 있죠 이것은. 그래서 도정과 갑이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연착의 통지를 하면은 계약은 불성립해.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봐.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2월 3일 이 말이죠. 2월 3일.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이렇게 을이 있잖아요. 자, 갑이한테 청약을 해서 2월 1일 청약이 도달했어. 을한테. 그럼 을은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해야 돼. 기간이 정했어. 그럼 을이 이제 승낙을 해. 승낙을 하는데 언제 승낙을 한다? 2월 3일 날 승낙한 경우 있고 2월 9일 날 승낙한 경우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2월 9일 날 승낙을 했다. 2월 9일. 그러면 2월 10일 안에 편지는 발송은 됐는데 도달은 언제 했다? 도달은 2월 11일 날 도달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당연히 2월 9일 날 편지 보내면 2월 11일 날 도달하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 말한다. 편지가 연착이 됐다. 알겠죠? 왜요? 승낙 기간이 지나서 도달했으니까. 그럼 이런 것을 물어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를 보죠. 여기요. 2월 3일 날 편지 보냈어요. 2월 3일 날. 그럼 이러면 2월 3일이면 대한민국 어디라도 2월 10일 안에는 도달을 해요 안 해요? 도달을 하죠. 대한민국 어디에도 도달하는데 우체국의 사정으로 늦게 도착했잖아요. 그럼 우체국의 사정으로 늦게 도달했죠? 그렇잖아요 여기요. 그럼 우체국의 사정으로 늦게 도달하면 갑은 을한테 당신 편지가 늦게 도착했다고 알려줘야 돼. 알겠죠?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연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봐. 연착이 되지 않는단 말은 기간 안에 도달한 것으로 봐. 우리가요 승낙 기간 안에 도달하면 언제부터 계약이 성립한다? 승낙의 통지가 뭐가 될 때? 발송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승낙 통지가 발송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얘기하고요. 자 보면 여기 했죠? 자요. 의사실현 봐봐. 그럼 의사실현은 532조. 의사실현은 뭐예요? 그럼 우리는 원래 승낙한다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OX, X. 승낙이란 말을 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한 사실만 때 있는 때 무슨 말이다? 내가요 누군가가 나한테 과일 하나 한 박스 보내면서 혹시 사고 싶으면 사시고 살 마음이 없으면 반송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산다 안 산다 말도 없이 과일을 깎아 먹기 시작해. 과일을 깎아서 먹는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그 과일을 사겠다는 거예요?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겠다는 거죠. 알겠죠? 그걸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과일을 깎아 먹을 때 과일에 대한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의사실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요, 서점에서 신간 서적을 보내오자 책을 사기로 하고 책에다가 먼저 이름부터 적었다. 산다 안 산다 말도 없이 이름부터 적었다. 그럼 나는 이 책을 사겠다 안 사겠다? 사겠다, 이걸 얘기하죠. 그다음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는가? 그럼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청약자가요, 미리 정한 기간 안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은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말은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책을 봐. 이제 책을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책 정리예요. 책 정리인데 책 정리가 어디냐면 몇몇 페이지죠? 149. 계약 성립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나요? 149페이지 그림 노트 149 찾았어요? 자, 좀 보시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의사의 합치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 자, 착오는 뭐죠? 착오. 여러분, 착오는 뭐냐면 착오는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 효력 요건이다. 그러면 효력이란 건 뭐죠? 법률행위 효력이라는 것은 성립하고 난 다음의 문제죠. 그러니까요, 착오는 성립 후의 문제이다.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나고 난 후, 만약에 여러분 불합의죠. 불합의가 되면 어떻게 하죠? 계약이 불성립하죠. 불성립하면 착오라는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착오는 성립 요건에 있어요? 효력 요건에 있어요? 효력 요건이죠. 그러니까 갑과 을 간에 계약이 성립하죠. 계약. 이 계약을 뭐란다? 법률행위라고 하죠. 법률행위요. 이런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죠. 알았죠? 그런데요, 불합의란 말은 계약 자체가 성립을 안 했죠.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계약으로 인한 법률 효과에 대해서 법률 효과를 제대로 잘 모르고 계약서를 썼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는 무슨 문제가 될 뿐이다? 착오의 문제가 될 뿐이고,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사의 불합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불합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사의 불합치, 법률행위가 불성립이죠. 불성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 뭐라 하죠? 착오는 성립 후의 문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렇게요. 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갑하고 계약을 하죠. 그럼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의가 돼야 계약이잖아요. 이 계약을 뭐란다?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 법률 요건. 이 요건을 뭐란다? 원인이라고 그래. 원인에서 갑원들한테 등기를 해주고 을은갑한테 대금을 지급하죠. 이런 등기와 대금을 뭐란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결과라고 얘기하죠. 법률 효과를 뭐라고 한다? 결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법률 요건, 이건 법률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좀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여기 법률 효과란 말을 썼다는 것은 일단 법률행위는 뭘 했다? 성립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사람이 계약할 때 법률 효과를 잘 모르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잘 모르고 계약했어도 일단 원인이 있고 결과, 법률 효과를 몰랐단 말은 일단 원인은 성립했다, 이 말이죠. 결과가 좀 잘못됐다, 이 말이죠. 알죠? 법률 효과. 그러니까 이때는 법률 효과를 제대로 몰랐다 그러면 이것은 의사와 표시의 불합치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성립했으니까 무슨 문제다? 착오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말. 착오의 문제이다. 착오의 문제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은 착오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됐나요, 지금요? 자, 4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우리가 보면 교차청약이죠. 교차청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동일이죠.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되죠. 그러면 양 청약이 뭐를 한다? 둘 다가 도달해야 돼. 이때는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세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서점에서 책을요 보내왔단 말이죠. 내가 산다 안 산다, 가타부터 사겠다, 사지 않겠다, 사겠다. 그것을 의사실현이다. 이런 의사실현은 책에다가 이름을 쓸 때, 계약이 뭘 한다? 성립할 수 있다. 책에다 이름을 쓸 때 계약이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뭐가 아니다?
안 때가 아니고, 그러한 사실은 뭐한 때다? 있는 때다. 있는 때. 안 때가 아니고 있는 때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 때 그러면 안 돼.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청약과 성약에 한 계약이 성립이죠. 그럼 청약과 성약 계약 성립은 거기 149페이지 밑에 나와 있죠. 거기 뭐라고 나와 있다? 확정된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구인광고, 이런 것들, 구인광고, 상가 분양광고, 이런 것들은 뭐다? 청약의 유인이죠. 정찰제를 보내. 정찰제, 그것은 청약이죠. 그럼 청약은 뭐를 청약이다?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이것을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3번은 자판기죠. 그러면 자판기는요, 작동하는 동안, 작동한다는 것은 자판기가 지금 운행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청약으로 보는 거죠. 자, 3번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여도 모방하다. 우리가 보통 청약을 할 때는 특정한 사람, 갑이 그한테 야 너 이거 살래? 이렇게 얘기하지. 누구나 아무거나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요즘은요, 요즘 우리가 뭐가 있죠? TV 홈쇼핑 있죠? TV 홈쇼핑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청약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청약도 의사표시죠. 청약의 의사표시, 이것은 상대방한테 뭘 해야 돼? 도달. 그래서 우리가 청약은 격지자든 대화자든 둘 다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우리가 격지자에서 성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격지자든 대화자든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다, 이렇게. 6번은요,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요 민법이요 111조예요 111조 제2항이요 통지를 발송한 후 그 다음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죠.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잖아요. 알죠?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그 의사표시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왜요?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편지를, 청약의 의사표시 통지를 보내고 나서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아직 편지가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만약에 사망 후에 도달했다, 사망 후에 도달하면 누가 책임진다? 상속인이 책임지면 되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도달하기 전에 일방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 7번은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요, 여기 봐봐, 상대방 누구죠? 을이죠. 을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 능력자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수령 무능력자다 이 말이죠. 받을 때 제한 무능력자를 수령 무능력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령 무능력. 그럼 수령 무능력자가 어때요? 갑이 을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을이요 17살짜리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제한 능력자죠. 그럼 을은 수령 무능력이죠. 그럼 갑이 을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을이 받았어도 을은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편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도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의사표시자 누구죠? 갑이죠. 갑은요 그 의사표시로서 뭐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도달을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여기는 제한 능력자가 주장할 수 있어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의사표시자 갑이 을한테, 미성년자한테 내가 너한테 편지 보낸 거 너 받았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미성년자가 아니 당신이 나한테 편지 보냈었잖아요, 이렇게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할 수 있어도 내가 미성년자한테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럼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죠? 여기 보면 청약이 효력이 발생하면 이랬죠.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그래서 도달하면 이 말이죠. 청약은 임의로 자기 멋대로 뭐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청약은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도달하기 전까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도달하면 뭐를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 9번은요 성납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고, 여기 봐봐, 우리 아까 얘기했죠. 성납기간을 정하지 않고 성납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했다. 그런 경우요 성납기간을 정했으면 성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해진 기간 안에 뭘 해야 돼? 발송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뭘 해야 돼? 도달해야 돼. 그런데 늦게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돼? 청약은 뭐한다?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이야. 청약은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늦게 도달했을 때 그것은 성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새로운 청약이다, 이렇게. 새로운 청약. 그것은 성낙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새로운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렇게. 자, 3번 청약의 실질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이건 1번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이렇게 됐죠? 자요,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러면 기간을 정했는데 그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청약은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소멸하죠.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게 되니까요, 나중에 기간이 지나서 승낙이 도달하죠. 그럼 그것은 승낙이 아니다? 아니죠. 그럼 누가 손해다? 승낙자가 손해죠. 그래서 불이익은 승낙자가 진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2번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이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뭐가 있는 것은 아니다? 회답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청약자가요,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는 구입하지 않으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 이 말이죠. 너 반송 안 해? 그럼 너 구입한 걸로 볼 거야 이렇게. 이런 경우는요, 상대방을 구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없으니까 반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약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이런 말이죠. 불성립 이렇게. 승낙기간이 경과한 후, 봐봐, 승낙기간이 경과, 승낙기간 안에 편지가 발송되고 도달해야죠. 그런데 승낙기간이 경과하죠. 경과하면 어떻게 한다? 청약은 어떻게 한다?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청약은 없어지죠. 승낙기간 경과한 후에 도달한 승낙이죠. 이건 승낙이 아니다? 아니죠. 승낙이 아니죠. 이걸 뭐란다? 새로운 청약이다. 새로운 청약. 이것을 뭐란다? 새로운 청약이다. 그 승낙이 뭐죠? 연착된 승낙이죠. 이 연착된 승낙을 뭐로 보고?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만약에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말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조건이나 변경이죠. 우리는요, 조건이나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되죠?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한다. 그럼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 우리 봐봐, 여기 연착된 것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 조건이나 변경을 가는 것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은, 승낙자가 청약의 내용을 변경해서 승낙을 했다. 봐봐, 잘 봐. 승낙자가요, 청약의 내용을 변경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청약에 대해서 거절인과 동시에 새로 뭐 한 것이다? 승낙한 것이다. 새로 승낙. 아니, 새로 청약. 거절해서 새로 청약이죠? 이런 경우 청약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잘 봐봐. 이 말은 중간에 끊겼어. 봐. 먼저 갑이 을한테요.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이랬어. 그때 을이 뭐라 한다? 1억 너무 비싼데 9천이면 몰라도 이렇게 했어. 이 말은 갑의 1억 원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동시에 9천만 원에 대해서 새로운 청약이죠. 새로운 청약. 이 청약에 대해서 갑이 뭘 하게 되면 갑이 승낙 9천에 살게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말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잘 봐. 승낙자가 청약의 내용이 얼마죠? 1억이죠. 1억이 돼서 변경해서 승낙 얼마? 9천으로 변경해서 승낙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 이것은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얼마의 새로운 청약이다? 9천. 그래서 청약자가 이건 9천에 대한 청약이죠. 9천. 그런데 청약자는 누구죠? 청약자 갑이죠. 갑이 1을 먼저 9천. 9천에 대해서 뭘 한다? 승낙을 했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한다. 얼마로 성립한다? 9천에 성립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승낙의 통지가 보통 그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기간 후에 도달했다. 여기 항상 이런 말이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해달라. 그래서 2월 3일 날 편지를 보냈어.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어도 2월 10일 안에는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편지가 2월 11일 날 도달했다 이 말이죠. 뭐 때문에? 우체국 때문에. 알죠? 우체국 때문에 2월 11일 날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청약자는 어떻게 해요? 청약자는 편지를 딱 보니, 우체국 소인을 도장을 딱 보니 2월 1일 날 도달하면은 2월 10일까지 승낙해달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2월 3일 날 편지를 발송했거든요. 살게 이렇게. 예스 알았어 살게 이렇게. 그럼 2월 3일 날 보냈으면 우리나라 어디라도 2월 5일이나 6일은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편지가 2월 11일 날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갑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격지지 않은 발신주의니까
승낙을 발송하면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갑은 어떤 생각이냐, 을이 2월 3일 날 편지를 발송했으니까 을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그걸 알려줘야 되겠죠. 왜? 을은 아무것도 모르면 성립된 줄 알고 중도금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돈도 빌리고 자기 집도 담보로 잡히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알려줘야죠.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지체없이 상대방한테 편지가 연착됐다고 통지를 해야 되고, 하지 않는 때는, 연착 통지하지 않는 때는 연착된 것으로 본다, 연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연착되지 않는 것으로. 연착되지 않는 것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승낙 기간 내에 뭐한 것으로? 도달한 것으로. 승낙 기간 안에 도달하면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승낙의 통지를 뭘 할 때? 발송할 때 계약이 뭘 한다?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요즘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요,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다 뭐 이런 것들도 뭐고 아무튼 다 지금 똑같은 현상을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격지자죠. 여러분 격지자 간의 청약은 무슨지? 도달. 승낙은 무슨지? 발신주의. 그래서 발송할 때 성립한다. 그래서 청약을 했는데 누군가 청약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에 응해서 물건을 보냈다 이 말은 갑의 청약에 대해서 뭐 한 것이다? 승낙을 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7번 승낙의 상대방은, 승낙은 누구한테 해야 되죠? 특정의 청약자. 청약은 누구한테 하죠?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다. 승낙은 누구한테 하죠? 나한테 청약한 사람한테 한다. 특정의 청약자. 알겠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화자. 여러분 대화자는요, 우리 지금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 들리죠? 대화자는 언제나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도달주의 이렇게. 자, 그럼요 이번에요 95번 한번 봐봐. 95번이 여기 지금 95번이 뭐냐면 기출문제 지금 나오는 95번이에요 32의 기출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봐봐요. 그냥 듣기만 해요. 문제집 없으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여기 뭐냐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것은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요, 법조문이 상당히 많아요. 법조문이 상당히 많아서 단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매년 나온다. 무조건 나와 한 문제는. 그것도 보너스 문제로.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청약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누구한테 청약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틀렸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그래야지. 알겠죠? 청약은 효력이 있다. 2번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발생하면 청약자는 더 이상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청약이 도달하죠? 도달하면 뭐 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3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 여러분 동일한 내용 그러면 무조건 이거 뭐다? 교차 청약이다. 교차 청약은 동일한 내용의 청약은 양청약이 다 도달해야 돼. 먼저 도달해야 돼. 양청약 둘 다. 양청약이 뭔다? 발송이 틀렸죠. 발송. 도달한 때. 양청약이 도달한 때 그러면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생겨난다. 발송이 틀렸죠. 도달이죠. 청약은 무조건 무슨 주의다? 도달이죠. 자,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 계약의 내용이 아무런 것도 없는 광고. 이것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얘기하죠. 상가, 분양 광고 이렇게. 청약이 다 틀렸죠. 하도급이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교섭 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 여러분 봐봐요. 지금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교섭 당사자죠. 교섭 당사자라는 것은 지금 둘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지금 딜하고 있죠? 한번 간 보고 있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요 보일러가 고장났어. 수리를 해야 돼. 그런데요 방을 다 뜯어내야 되는데 그럼 그냥 아무나 그래 계약해요. 두세 군데 견적을 알아봐요. 두세 군데 견적 알아보죠? 그럼 그걸 알아보는 건 청약이에요.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한번 와보라. 그걸 청약의 유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견적서를 제출해서 사는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하면 견적서 보고 그대로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뭐 이래요? 나는 당신하고 하고 싶은데 저쪽 사장님은 싸던데 30만 원이나 싼데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고 그래? 아,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러면 25만 원까지만 깎아줄게요. 이렇게 해야 안 해요. 하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견적서를 제출한 것은 청약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청약의 유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사 갈 때 인테리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저기 한 3군데는 알아보잖아요. 성질 더러운 여자는요 5군데 알아보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몇 사람도 알아봐가지고 누구하고 알아본지도 몰라. 알겠죠? 계약을 했는데 제일 비싼 사람하고 또 계약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한다. 30일. 자, 96번, 96번은요 31회인데요 갑은 승낙기간을 2020년 5월 8일로 했어요. 2020년 5월 8일까지 자신의 X주택을 을에게 5억 원에 팔겠다고. 5억 원에 딱 정확하죠? 구체적 확정적 5억 원에 팔겠다고 했다. 이걸 뭐란다? 팔겠다. 청약이죠. 그러면 그 청약은 을에게 2020년 5월 1일 날 도달했네요. 그래서 5월 1일인데 5월 8일까지 승낙이 달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지금? 이에 대해 설명 좀 드린 것은 1번 갑의 청약은 을에게 도달하면 청약은 무슨 주의다? 청약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 청약이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청약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뭐를 못한다?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두 번째, 갑의 청약을 발송한 후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했어. 청약은 도달해야 효력이 있는데 편지를 보내고 사망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틀렸어. 상실한 것이 아니고 사망 후에 도달하면은 청약으로 본다 이 말이죠. 누가 책임진다? 상속인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해야 돼. 청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은 청약은 효력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청약은 도달해야 효력이 있으니까 편지를 발송하고 나서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죠. 사망했죠. 그래도 그것이 상대방한테 뭐라면 도달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을이 갑이요 을에게 2020년 5월 8일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을 본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무 말을 이의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을이 2020년 5월 15일 날 승낙했는데 2월 아니 5월 8일 날 승낙을 하겠더니 이 인간이 5월 15일 날 승낙했네요. 알겠죠? 이미 청약은 언제 없어져? 청약은 5월 8일 날 자동 소멸하죠? 청약이 없는데 승낙을 했죠? 이건 승낙이 아니다? 아니죠. 여기서 승낙이죠.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이죠. 새로운 청약.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이를 뭘 했다? 승낙을 했어. 누가? 갑이 5월 15일 날 늦게 왔는데 어차피 팔 거니까 알았어 내가 알았어 그럼 너 계약할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계약은 뭘 한다? 성립된다 이렇게. 그래서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고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은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5번 을이 5억 원을 5천만 원을 잘못 읽었어. 뭐 눈이 나쁘면 그럴 수 있죠. 알겠죠? 그래서 5억을 5천 원. 우리도 보면요 일십 백천 하다 보면 잘 몰라. 알겠죠? 그래서 5억을 5천 원 잘못 읽어서 2020년 5월 8일 을에게 갑에게 5천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했다. 5천.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약은 뭐다? 계약은 5억에 대해서 5억으로 예스해야지 승낙인 것이고 5억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알았죠? 5천으로 했죠? 그러면 이건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았죠?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별것들도 다 아니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요. 자, 98번 한번 보시면요. 이제 23회 때 나왔던 건데요. 1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청약. 그러면 청약은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할 수 있어 없어? 있다. 효력이 없다. 틀렸죠? 불특정 다수인한테 청약할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승낙을 못한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뭐를 못한다? 승낙은 못하지만 뭐는 할 수 있다? 청약은 할 수 있다. 2번 승낙은 누구한테 해야 돼? 승낙은 청약한 사람들. 이걸 뭐한다?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된다. 승낙은 나한테 청약한 사람한테 승낙을 해야 돼. 딱 보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더 이쁘네. 그 여자한테 승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청약한 사람한테 해야 돼. 아시겠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된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청약 발신 후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발송 후 도달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됐죠? 여러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 계속 나오죠?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제한 능력자가 된 다음에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했다. 그럼 누가 책임지면 된다? 법정 대리인. 누가 책임지면 된다? 법정 대리인. 알겠죠?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 법정 대리인이 청약 도달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요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여기 이건 문제가 잘못됐네요. 봐봐. 이 문제를 지금 여러분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자,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요 이 두 가지가 섞였는데 갑이 있고 여기 있죠.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어.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상납을 해 그랬어.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청약을요 2월 1일날 발송을 했어. 발송을 해서 이 청약이요 을한테요 2월 5일날 도달할 거예요. 그럼 도달하면 그때 청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여기서 2월 3일날 제한 능력자가 됐어. 제한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틀 있다가 도달을 해. 그럼 도달하면 그때부터 뭐다? 청약이 되죠. 그러니까요 2월 발송하고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도달하면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갑이요 을한테 청약을 했어. 그래서 청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편지가 2월 1일 발송을 했죠. 발송을 해서 이 을한테요 2월 5일날 도달할 거예요. 도달이요. 근데 편지가 을한테 도달할 때 2월 5일날 이 을이 제한 능력자인 거예요. 그럼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는 상대방 제한 능력자가 뭐다? 수령 무능력자다 이 말이에요. 수령 무능력자. 그러면요 갑은 을에게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도달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자, 됐나요? 됐어? 자, 그럼 봐 이제. 지금요 이것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문제가 됐냐? 봐. 갑이 여기는요 갑이 청약 발신 후 도달하죠. 그럼 여기를 얘기해 좀 여기. 알겠죠? 발송 후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됐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알죠? 우리는 편지가 도달할 때 을이 제한 능력자일 때 수령 무능력자지. 내가 편지를 발송하고 도달하기 전에 이 표의자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가 됐을 때, 알겠죠? 그 의사표시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나중에 도달하면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편지를 보내고 도달하기 전에 이 을이 제한 능력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제한 능력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아직 편지 도달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렇잖아요. 이랬을 때 상대방 제한 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이 을이죠. 을이 청약이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죠. 청약이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냥 내가 갑이한테 편지를 보낼 때 2월 3일 날 을이요 피성년 후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편지가 도달한 거예요. 그냥 이 말의 뜻은 뭐죠? 편지가 을한테 도달할 때 제한 능력자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제한 능력자 있을 때 그 법정 대리인이 그 갑의 청약을 이제 받다 이 말이죠. 그럼 언제부터 효력이 있다? 그때부터. 알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 사실을 안 때부터 알았죠? 알았다? 그럼 청약자는 갑은 상대방 을에게 청약으로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누가 지금 알았으니까? 법정 대리인.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어떻게 해요? 문제를 일부러 이렇게 냈는지 아니면 문제를 잘못 구성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요 발송 후 도달 전에 제한 능력자가 하면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편지를 갑이 을한테 발송했을 때 갑은 멀쩡한 거예요. 을이 제한 능력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편지가 도달할 때도 제한 능력자였겠죠. 그런데 그의 을의 법정 대리인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아서 편지가 도달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청약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알겠죠? 그때부터 이렇게. 그래서 청약자는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어. 그런데요 을이 대금을 낮추어 승낙했다. 이걸 뭐죠? 변경을 가했죠. 변경을 가한 승낙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안 한다. 자, 5번은요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러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고 했다.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우리 청약은 뭐가 청약이죠?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죠. 1억 원에 살래 그래야지. 너 5억이나 언제나 언저리 어디서 그 살래 이 말이죠. 정확하게 확정하지 않고 야 너 너 집 판다면서 응 얼마에 팔 건데 글쎄 한 5억이나 5억이나 한 6억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얼마에 청약을 했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래서 주택을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이걸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래요. 청약의 유인. 청약이 아니죠. 청약은 뭐가 청약이다? 1억 원에 살래? 이게 청약이죠. 그런데요, 을이 곧 갑에게 1억 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나 1억 원에 살게. 1억 원에 살게. 그걸 뭐란다? 청약이다. 을이 갑에게 1억 원에 사겠다. 그걸 청약이라 그래. 그걸 청약이다. 1억 원에 살게. 그게 청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서는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왜 성립하지 않죠? 새로운 청약에 불과하니까. 아니 뭐 어제 청약에 불과하니까. 갑은 을한테 청약의 유인이고 을이 1억 원에 살게. 그게 청약이죠. 아직 갑의 승낙이 있어 없어? 없죠.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승낙은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알겠죠? 이렇게. 자요, 계약의 성립이죠.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다 뭐다? 구체적 확정적이다. 맞죠?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 광고죠. 그럼 분양 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이다.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 동일한 내용 그러면 교차 청약이죠. 그러면 양청약이 도달해야 되죠. 그래서 양청약이 상대방한테 발송 또 나왔죠. 발송이다 도달이다? 도달이다. 그래서 발송 그러면 틀렸다. 알겠죠? 그 다음에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승낙자가 조건을 하는 조건을 붙이면 그걸 뭐라고 한다? 새로운 청약이다. 그래서 청약의 거절인과 동시에 새로 청약이다.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안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아무 말이 없어도 상대방을 구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구속하지 않는다는 말은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한다.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요.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를 우리가 최근에 기출 문제 있죠. 10년 안에 기출 문제를 한번 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용 자체가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나 뭐 책이라든가 강의로요, 뭐 기출 문제 이런 정도는요 충분히 해결하고 남는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한 번 더 보고 강의를 한 번 더 들으면 된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요 불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